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범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결혼 4년째를 맞은 이민수와 박진은 부부의 하루도 다른 집과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죠. 35살의 민수는 국내 대기업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어요. 평일에는 바쁜 업무에 치이다가 주말이 되면 집에서 푹 쉬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믿는 것도 없었고, 교회나 절 같은 곳에 나가본 적도 거의 없었죠. 반면 33살의 지은은 동네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면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성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해왔던 지은은 민수에게도 여러 번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권했지만 민수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었죠. 지은이 일하는 학원에는 몇 달 전 새로 들어온 후배 강사가 있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의 32살 남자였는데 영어를 전담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은보다 3살 정도 연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으로 학원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태연이 새로 온 사람이라 학원 규칙이나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고, 지은은 선배로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곤 했어요.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월말 성적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둘은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학원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이나 라면을 먹으며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습 태도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어요. 태연은 지은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지은은 그런 태연의 모습이 성실하고 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의 관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태연은 지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지은 역시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태연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이면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지은이 교회에 간다고 하면 가져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인사할 뿐이었어요. 주말에도 집에서 쉬거나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부부는 각자 다른 세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과 자신만의 휴식에 집중하고 있었고, 지은은 학원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오랫동안 지켜온 교회 생활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은과 태연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일요일 아침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지은이 교회에 간다고 준비를 하는데 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도 교회에 관심이 있다며 혹시 함께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이 신앙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졌어요. 그날부터 지은과 태연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이 교회에 간다고 하면 평소처럼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태연과 함께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민수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민수는 지은이 교회에 간 사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평화로운 일요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지은과 태연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는 부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각자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은을 아는 교인들이 태연을 보며 궁금해하자 지은은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태연 역시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지은 곁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부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애찬이라는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죠. 지은과 태연도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른 부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습니다. 나이 비슷한 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옆에 앉은 사모님이 태연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태연은 학원에서 강사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은도 같은 학원에서 일한다고 덧붙였죠. 사모님은 그럼 직장 동료에서 부부가 된 거냐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과 태연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지만 특별히 정정하지는 않았어요. 수요 예배에도 둘은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라 참석하는 교인 수가 적어서 더욱 눈에 띄었죠. 목사님도 새로 온 교인이라며 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은의 남편이냐고 물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교회 소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 1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은과 태연은 나란히 앉아 성경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모임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교회 내에서 지은과 태연은 완전히 부부로 인식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로 보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교인들은 이들이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태연은 점점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나가고 봉사활동에도 함께했어요. 지은 역시 태연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둘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죠. 민수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교회 일로 바빠졌다고 하면 그냥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지은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수는 지은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회 생활이 활발해진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교회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예전보다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오후 1시쯤이면 집에 돌아왔는데 요즘에는 오후 3시나 4시가 되어서야 들어오곤 했어요.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거나 교인들과 차를 마시고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요 예배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8시면 집에 돌아왔는데 요즘에는 9시나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거나 교인들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설명했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대충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항상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교회 언니들이나 소모임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우연히 지은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가 태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 이름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지은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다가 학원 후배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최근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지은이 교회에 간 후 민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지은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지 궁금해졌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대충 위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교회 근처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지은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교회 앞에 도착해서 건물을 바라보니 꽤 큰 규모였고 주차장에는 많은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교회 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지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한 남자와 함께 교회 문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지은과 그 남자는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이들을 부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그 남자는 교회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교인들 몇 명도 함께였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카페 창문 너머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지은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추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교회에서 친해진 오빠 동생 사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뭔가 더 깊은 관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상담 전화를 걸어본 후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는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탐정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내의 행동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며 차분하게 조사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조사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탐정은 지은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고 특히 교회에 가는 날과 학원에서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매일 밤 탐정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보고에서는 지은이 학원에서 태연이라는 남자 강사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은 학원 근처 식당에서 1시간가량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로 보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탐정은 설명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은과 태연이 학원이 끝난 후 함께 카페에 갔다는 것이었어요. 2시간가량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태연이 지은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이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일주일째 되는 날 나왔습니다. 일요일 교회 예배 후 지은과 태연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탐정은 멀리서 망원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심하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 증거를 보니까 충격이 엄청났어요. 탐정은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은과 태연이 교회에서 완전히 부부로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교회 행사에도 부부 단위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교회 근처에서 며칠 더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지은과 태연은 예배 전후에 항상 함께 다녔고 다른 교인 부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식사도 함께 했어요. 심지어 교회 청년부 부부 모임에도 참석해서 다른 부부들과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민수는 탐정이 제공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관찰 기록들이 쌓여갔어요. 법적으로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태연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과 태연이 다니던 교회 교인 중에 김사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자녀가 우연히 지은과 태연이 일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김사모는 평소 자녀 학습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학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사모가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태연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낯익다고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본 지은의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학원 안내판에는 태연이 미혼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김사모는 다음 주 교회에서 지은을 만났을 때 남편이 같은 학원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김사모는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모가 학원 원장에게 지은과 태연이 부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 지원 서상으로는 둘 다 미혼이었고 태연은 지은을 선배 강사라고만 소개했었거든요. 원장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원장은 지은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태연과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지은은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여러 정황을 파악한 상태였죠. 원장이 태연도 불러서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지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결국 교회에서 지은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 내에서는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강사들 사이에서도 지은과 태연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둘이 자주 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학원가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기혼자인 지은이 미혼인 태연과 교회에서 부부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가십거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원 원장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신뢰와 학원의 명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였거든요. 원장은 지은과 태연을 다시 불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혼자이고 태연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연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의 행동들이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거든요.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학원은 교육기관이고 강사들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학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기혼자 강사가 미혼 강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자녀를 다른 학원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죠. 교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사모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교인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모범적인 부부라고 생각했던 지은과 태연이 사실은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목사님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도들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불륜 커플이 부부 행세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였어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은과 태연은 이제 어디에서도 편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두 공간 모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학원 원장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는 하루에 10여 통씩 걸려왔고 일부 학생들은 이미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지은과 태연을 사무실로 불러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학원은 교육기관이고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은과 태연 모두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해 보려 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원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명의 학부모가 담당 강사 교체를 요구한 상태였고 학원의 평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태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교회에서 부부로 행세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지은과 태연은 그날로 학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다니던 지은에게는 특히나 충격이 컸어요. 동료 강사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과도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해고 소식은 지역 학원가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원 원장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은과 태연의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다른 학원에서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인들 사이에서는 지은과 태연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일부 교인들은 그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은과 태연을 따로 불러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며 권면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른 교인들의 시선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 교회에 다니기는 어려웠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키워왔고 많은 교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간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신앙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 문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심지어 일부 교인들은 아이들에게 지은과 태연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은과 태연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 조용히 교회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을 잃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벌어온 수입이 갑자기 끊기면서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로 받던 월급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태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학원가에서의 평판이 나빠진 상황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보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가 걱정이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은과 태연이 직장과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지켜본 민수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탐정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과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종합해보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는데
불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민수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교회와 학원에서의 증언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모텔 출입 장면을 포착한 사진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태연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어요. 민수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제공한 자료들을 법적 증거로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교인들과 학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과정에서 지은에게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도 소송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장이 준비되자 변호사는 법원의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지은과 태연에게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어요. 갑작스러운 법적 조치에 두 사람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은은 소장을 받아본 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법정에서 만나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연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듣는 일이었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첫 번째 법정 심리에서 민수 측은 준비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 탐정의 조사 보고서, 교회 교인들의 진술서, 학원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판부는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은과 태연 측 변호사는 이들의 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부부로 행세했다는 사실과 모텔 출입 장면은 반박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였어요. 두 번째 심리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의 김사모와 학원 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지은과 태연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어요. 이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수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과 태연 측에서는 제대로 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였어요. 재판부는 이들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고 지은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지은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재산 분할 비율도 민수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민수는 승리했습니다. 태연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태연이 지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부부 행세를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평가했죠. 판결문에는 지은과 태연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였다는 점도 강조되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의 충격과 상처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는 온전히 민수 명의가 되었고 태연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도 상당한 액수였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법률과 재정 관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은 민수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인품과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업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쳤죠. 승진 기회도 더 많이 생겼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단단해졌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한다는 소식에 걱정하던 부모님들도 사실관계를 알게 된 후에는 민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친구들 역시 민수의 현명한 대처를 칭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가족과 친구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민수는 혼자 사는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에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더 커졌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독서 같은 건전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지은과 태연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원가에서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소문이 워낙 널리 퍼져서 어느 학원에서도 채용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교육 분야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을 고용할 학원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전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서빙 같은 일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봤던 학원 강사.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도 거의 가져가지 못했고 법정 비용까지 지불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태연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학원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관련 업체들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다니려던 새로운 교회 찾기도 실패했습니다. 어딜 가나 금세 소문이 퍼져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이런 종류의 스캔들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교회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했죠. 지은과 태연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려 했지만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이 계속되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민수는 가끔 지은과 태연의 근황을 듣게 되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이나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나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민수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배신과 상처의 경험이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겪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더욱 단단한 새로운 삶을 건설해 나가고 있었어요. 반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